리눅스 수업 시작할 건데, 우선 수업 시간 안내부터 드리자면, 주말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리눅스 1, 2 과정인데, 각 과정당 8일이니까 4시간씩 해서 1, 2까지 하면 64시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선 수업 페이지 주소인데, 여기로 한번 들어와 주세요. 수업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여기 있죠? 지금 여기는 소문자밖에 없는데 숫자 있으면 숫자도 잘 써야 되고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할 거예요. 크롬. 그래서 제대로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다 들어오셨죠? 이 페이지에는 리눅스 1, 2 과정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수업 내용이 업로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업 첫 시간에는 수업 개요나 진행 방향을 설명할 건데 우선 수업 페이지 주소는 기억하고 있어야 수업 페이지에 올라오는 자료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매 수업마다 이 수업 페이지 열어놓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녹화 중이에요. 물론 제 목소리도 들어가고요. 녹화된 영상은 각 1차별로 영상 링크 걸어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는 수업에서 진행한 내용이 있을 거고 각 시간이 끝나거나 하던 작업 끝날 때마다 녹화 끝내고 업로드를 할 거예요. 수업 영상은 복습용이나 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결석해서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럴 때를 보충하는 용도로 써주시면 되고 1차별로 여기에 지금은 없지만 동영상 어쩌고저쩌고 밑으로 링크를 쭉 올려드릴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코드펜에서 유튜브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어디서 차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차단됩니다. 유튜브 링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링크를 영상 올라온 링크를 클릭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해야 차단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리눅스 수업은 다른 기초 언어랑 다르게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기초 언어 웹 개발 수업도 있고 프론트엔드 수업도 있고 DBMS도 있는데 이렇게 써놓은 과목은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 과목은. 근데 리눅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리눅스가 여기 써져 있는 수업과 다르게 논리를 이해한다거나 지식 습득이 습관되어야 다음 내용 진행하는데 문제 없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업은 실습 위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참여할 때 집중하셔야 되고 설명한 부분을 실습하는 시간을 부여할 때 그때 직접 해보시면 돼요. 할 줄만 알면 되니까. 리눅스를 배우는 이유는 뭐가 됐든지 만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서버나 시스템 엔지니어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우선 수업은 실습 위주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깊은 개념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 수업 영상 남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용해서 빠지고 나중에 들어도 상관없겠지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니까 그런 생각으로 수업에 임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학원에 등록한 이상 공부하러 왔으니까 이왕하는 거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복습할 때, 수업할 때 이런 부분은 이랬지 하면서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질문할 상황이 있을 건데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했는데도 잘 안 됐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기계고 거짓말 안 해요. 입력한 대로 출력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 이전에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보다 컴퓨터를 더 믿으세요. 사람보다 컴퓨터를 믿어야 돼요.
그래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수업 중이면 저한테 질문 주시고요.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대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비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 중에 진행 중인데 저랑 속도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면 기다렸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이 아닌 이상 개인 시간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어요. 자, 그럼 여기 오픈 채팅 있죠? 오픈 채팅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오픈 프로필 보기 누르면 본인이 사용 중인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카톡에 로그인 되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여기 이용하시면 되고요. 1대1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좀 들어오는데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수업에서 제가 가르치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려고 오픈 채팅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요. 먼저 충분하게 검색해보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 구글에서 하면 됩니다. 리눅스니까 구글에 리눅스 말고도 다른 내용이 많이 널려 있어요. 능숙하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글이랑 좀 많이 가까워져야 되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챗GPT 같은 최신 기술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최신 기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면 안 되고, 그래서 각설하고, 그래서 개발은 구글로 시작해서 구글로 끝납니다. 그거를 숨 쉬듯이 이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링이라는 단어가 있죠. 구글링의 유래는 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집합시켜 놨어요.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검색 엔진을 좀 많이 사용했을 텐데, 내가 개발자가 돼서 좀 잘 나가는 CEO, 일론 머스크 같이 되겠다.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자료를 찾는 행동은 좀 지양하세요. 모든 검색은 이 구글에서 하셔야 되고, 분야가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 구글에서 다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는 건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르는 내용을 검색 잘만 했다. 그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제가 질문에 답변하는 게 귀찮아서인 것보다 이건 여러분들 앞날을 위해서요. 그래서 구글링 못하면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례로 개발자가 돼서 입사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해요. 언어는 언어는 자바로 하고, 툴은 인텔리제이 쓰는데, 그리고 여기에 API도 여러 개 있는데, 프로젝트 진행할 때 쓰이는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프로젝트에 임하는 개발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바를 모르면 개발을 전혀 할 수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바 수업에서 기본 문법을 배워요.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인텔리제이 같은 거는 툴이에요, 툴. 이걸 사용한 적이 없으면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이 툴에 대한 사용법, 아니면 이제 언어의 문법 또는 API 사용법, 이걸 완벽하게 숙지하고 개발에 착수하는 개발자는 없습니다. 기초 지식만 가지고 그냥 진행하면서 모르는 거 나오면 그때 구글에 검색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를 적용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정리해보자면, 나의 기초 지식, 그리고 구글이 알려준 정보나 자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좀 막대한 지분을 가지는 건 뭘까요? 간단하죠? 이거보다 이 부분이죠. 애초에
구글에 있는 이 자료의 범위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검색하려는 거에 대한 그 검색 결과 개수도 나오잖아요. 구글에는 자료가 되게 방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기본 뭐 배우고 지식을 쌓아서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는 거는 그냥 옹알이 수준? 세 발의 피예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뭐 한글 배울 때 뭐 자음 모음 배우고 뭐 발음 배우면서 뭐 언어 능력 키우지. 세상의 모든 어휘나 언어를 완벽하게 배운 다음에 말 안 하잖아요. 말해가면서 처음 보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쓰는 거지.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처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알고 말한다면 지금 말 한마디도 못할 겁니다. 개발도 똑같고요. 구글에서 가져온 정보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리눅스도 마찬가지고 수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리눅스와 관련된 모든 지식에 비하면 백사장의 모래알 같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많은 양인데 이 수업에서는 최소한의 사용법만 익히고 나머지 정보는 구글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이거는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도 알려주는 지식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다 알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초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과 관련된 부분은 구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링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해야 많이 한 만큼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구글 링 한 다음에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세요.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영상에 있을 거니까 웬만하면 수업 영상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모르면 구글 링 하고 나온 자료를 봐도 모르겠다. 그럼 그때 질문 주세요. 대신에 시간은 엄수해 주시고요. 오후 9시 이전까지. 그리고 구글링을 안 하고 저한테 막 무지성으로 질문을 했다. 그러면 저는 좀 그렇게 막 자세하게 답해주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 편의가 아니라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자료를 찾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료의 주소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쉬운 링크로 알려드리거나 해당 주소에 써있는 정리된 내용을 제가 다시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검색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는데 검색을 하거나 질문을 하려면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 뭘 모르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어야죠. 개념을 모르면 개념 찾아보면 되고 활용을 모르겠다 그러면 활용 예제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신원을 밝혀주세요. 제가 수업을 한 과목만 맡고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 누군지 식별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은 얘기했고 그래서 총 4시간 수업 진행하는데 이게 하루에 6분의 1이죠. 24시간에.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각에서 10분이 지나면 그러니까 14시 10분부터 이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10분 동안은 뭘 하냐? 10분의 여유가 주어진 동안에는 이제 개발이 익숙하지 않은 뇌를 예열해야 돼요. 우리는 컴퓨터랑 소통해야 되니까 기계 친화적으로 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면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로 보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평소에도 컴퓨터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적응 시간을 제가 부여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10분 동안 전 시간에 했던 내용 최대한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 안 보고 사부작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10분 지나면 시작할 거고 50분 지나면 쉬는 시간 드릴 건데 쉬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쉬는 시간은 고정인데 수업 내용이나 뭐 흐름에 따라서 그런 한 50분 딱 수업 시간이 50분으로 딱 정해져 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여기 보시면 코드펜 새 연습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는 회원가입해야 쓸 수 있어서 제가 수업 초반에 가입할 시간을 드렸는데 다 완료하셨죠? 아직 안 하셨더라도 뭐 오늘까지는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계정 새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날아갔네요.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에 구글 계정이랑 그리고 깃허브 그리고 코드펜 지금 보고 있는 보셨죠? 일단 이게 지메일을 안 써도 구글 계정은 이제 개발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개발 관련 웹페이지 이 중에 구글이랑 연동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새로 만드는 게 좋고요. 그 전에 사용하던 계정이 있다고 해서 안 만들었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조금 분리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드시고요. 개발용으로 쓰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깃허브를 가입하면 돼요. 깃허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버전 관리, 형상 관리 툴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필수 요소이고 얘는 회사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코드, 문서 등의 버전을 관리하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정은 있어야 되고 이 수업에서 깃허브를 다루진 않을 건데 개발자가 깃허브 없다? 이거는 좀 형식상 하는 말이랑 다를 게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밥 먹자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입 후에 이메일 연동까지 해야 돼요. 이메일 연동은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 하시면 계정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고 세팅스에 이메일스 해서 여기다가 본인이 깃허브 가입할 때 입력했던 지메일 계정 있죠? 여기다가 쓰고 애드 누르면 지메일에 베리파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초록색 버튼으로. 그러면 그 링크 클릭하고 지메일에 있던 그 숫자 7자리인가 그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인증이 있고 인증하려면 제대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대로 인증이 되면 프라이머리 바뀝니다. 자세한 방법은 구글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래서 깃허브까지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거죠. 코드펜. 여기에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자, 로그인. 여기서 로그인 위드 깃허브. 깃허브 계정 입력하시고요. 깃허브 계정 있으면 가입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깃허브로 연동한 거고.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우측 상단에 이거 클릭하시고 뉴펜 클릭하면 돼요. 아니면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렸죠. 요 링크
여기로 해서 들어와도 되고. 그래서 이 수업 페이지도 코드펜인데 여러분들 수업 내용 정리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정리한 뒤에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관할 수 있고, 보관한 거 본 것은 여기 유어워크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리할 때 마크다운이에요. 마크다운으로 해서 이 마크다운 문법에 맞게 어떻게 쓰는지 정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마크다운 정리해 놓은 그 깃허브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사용하는 코드펜에 내용을 추가하려면 이 마크다운 문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해드린 거고, 그래서 위키 설정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그 나무 위키의 위키랑 똑같아요. 그러면 위키는 왜 해야 하냐? 이 위키 관리를 잘해서 뭐 이력서에다가 이렇게 추가했다 라고 해서 참고사항, 증빙자료 이런 걸로 넣었는데 뭐 같은 수준의 지원자가 있습니다. 회사에 지원할 때. 근데 그 친구는 뭐 이런 식으로 위키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정량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거고 시각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유리하겠죠. 여기서 더 개발자는 자기만의 블로그 있죠. 벨로그라고 아니면 뭐 티스토리 이런 블로그를 개발할 수 있으면 좋아요. 기술 블로그 또는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발생했던 뭐 에러 처리 방법 아니면 그 에러 처리 방법을 위해서 뭐 생각했던 내용을 흔적 이걸 남기면 취업이나 뭐 이직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깃허브도 위키 관리랑 비슷하고요. 공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깃허브를 보시면 다른 사람의 자료를 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깃허브는 여기까지 하고 뭐 필요 없는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위키 관리 방법을 설명할 건데 이거는 좀 보기만 하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를 나오게 하고 싶어서 썼는데 글씨도 작죠. 그리고 엔터 2번 쳤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입력하면 분명히 여기서는 줄바꿈해서 여기 밑에다 나오는 걸 기대했는데 바로 옆에 나왔어요. 줄바꿈된 상태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정리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마크다운 문법을 쓸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은 그 같이 올린 그 마크다운 문법 정리한 깃허브 있죠.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더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 마크다운은 알아두면 실제로 개발할 때도 사용하니까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서 여기 있죠. 펜을 새로 열었으면 여기서 설정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고 HTML 프로세서, 프리 프로세서 여기 클릭하고 마크다운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들어갈 내용을 추가할 건데 그 내용은 여기 있어요. 이거 전체 선택하고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여기 마크다운으로 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여기까지 했으면 세이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줄바꿈된 상태로 나왔죠. 그리고 내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앞에다가 샵을 하나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샵을 2개 붙였고,
전과는 다르죠. 이게 마크다운 문법이 적용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크다운 문법 사용은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코드펜 계정 생성하셨으면 여기 링크 타고 들어와서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을 전체 복사하고 톱니바퀴 누르고 마크다운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까지 하고 저장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예시로 수업 내용 정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겠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이 하이픈 3개는 여기 줄 생기는 거고, 오늘 리눅스 1일차 수업의 개요, 수업 목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썼더니 글자 크기, 굵기 다 다르죠. 다른 모양으로 나왔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오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마크다운 문법 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샵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글자 크기 작아졌죠? 근데 이것도 6개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7개 되면은 적용 안 됩니다. 그냥 샵 나와요. 이게 보통 많이 쓰면 한 여기까지 샵 3개까지는 쓸 건데 그 밑으로는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제목, 소제목, 본문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을 쓰고 나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래서 타이틀 적을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